안녕하세요, 몽냥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뭔가 거의 6개월이나 영상을 안 올려서 강제 자숙한 것 같지만 사실 별일은 아니었고, 유튜브가 조금 영상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손을 놓으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좀 해이해진 것 같아서 다시 유튜브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근황을 말씀드리면 평소대로 몽냥툰 열심히 그리고 있었고, 또 제가 조만간 에세이 책을 내요. 작업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글을 써본 경험이 없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곧 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은 없고, 이제 남편이랑 저랑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기를 낳으려고 열심히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몸 관리도 하고 아기 만드는 그 거시기도 하고 막 하는데 쉽사리 생기진 않네요. 네,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림 잘 그리는 법 10가지에 대한 거예요. 사실 뭔가 스킬적인 건 아니고 정리해보니까 좀 멘탈적인 건데, 제가 나름 온라인 수업도 하고 오프라인 수업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극복하시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막상 보니까 그림이 아니라 예체능이나 공부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 잘 그리는 방법 첫 번째는 그림에 내 이름이 써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림을 바로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 올려야 이걸 누가 보던 안 보던 유명해지든 안 유명해지든 어떤 결과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림을 올리지도 않으시고 벌써부터 막 걱정을 하세요. 막 내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또 누가 알아볼까봐, 나를 욕할까봐 그런 생각에 되게 사로잡혀 계신데, 그림에 이름이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어디 사는 이 아무개, 성별 뭔지 그런 거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익명으로 올리는 글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올리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는 이름이 써있지 않으니 우선 올려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상처받을까봐 지레 또 겁을 드시는데, 어떤 식으로든 뭔가 온라인에 그림이나 내 창작물을 올리거나 심지어 그냥 내 얼굴을 셀카를 올리거나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안 좋은 피드백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일부거든요. 진짜 웬만큼 이상하거나 안 좋은 거 올리지 않는 이상은 뭔가 안 좋은 피드백을 받을 일이 없는데, 그 일부만 보시고 그거를 내가 당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림을 못 올리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림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듣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한 거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그게 타당하거나 일리 있는 비판이라면 그거는 내가 수용을 해서 앞으로 고쳐나가면 되죠. 하지만 쓸데없는 어그로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상처받을까봐, 욕먹을까봐, 그림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정말 일부입니다. 저도 팔로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도 악플이 거의 없어요. 아주 가끔 있지만 이제는 많이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재도 노력한다. 네, 당연히 타고나서 정말 날아다니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약간 자괴감 들고,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도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노력을 많이 해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 그림 그리는 것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스킬이거든요. 우리도 물론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열심히 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거. 네 번째, 생각을 정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상 그림을 그리면 뭘 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나무를 심기 전에 내가 뭘 심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의 내용,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내가 평소 때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냥 언제까지 낙서만 하고 내가 뭘 그릴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 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림도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그리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싹 글로 써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정 어려우면 베끼기라도 해보세요. 베끼라는 게 베껴서 그걸로 창작 활동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당연히 표절이니까. 하지만 연습할 때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면 내가 좋아하는 만화나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서 그거를 따와서 한번 대고 그려보기도 하고, 이게 나였으면 이렇게 그렸겠다, 뭐 저렇게 그렸겠다,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제가 목량통 그리기 전에 라이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여기도 라이언 담요가 있는데 원래 처음에 남편을 그릴 때 라이언 머리에다가 사람 몸 이렇게 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모티브를 따와서 대입을 해보고 뭐 조합을 해보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서 연습할 때는 이런 조합도 해보고 저런 조합도 해보고 백교사도 한번 그려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6번째는 목표가 있다면 도달이 빠르다. 예를 들면 나는 인스타툰 작가가 되겠어, 아니면 책을 내겠어, 그림 일기를 엮어서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겠어, 뭐 블로그를 키우고 싶어,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목표를 설정하면은 확실히 발전이 빠른 것 같아요. 막연하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어려운 것처럼 뭐 언제까지, 내가 몇 살까지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그런 목표점을 지정해 놓고 그림을 그리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원래 목표가 30대부터는 그림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좀 막연한 목표긴 한데 이런 설정이 있으면 그게 되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꼭 뭔가 책을 내거나 작가가 되지 않는 목표더라도 내가 뭐 어느 수준까지는 도달하겠다, 뭐 자유롭게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겠다, 그런 정도의 목표라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림을 그리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7번째, 뭐든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은 동그라미 원형도 그렇게 잘 그려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술학원 가면은 처음에 배울 때 그런 거 배우거든요. 동그라미도 그릴 줄 알아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선을 어떻게 긋는지도 모르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그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미술학원 처음 다니는 그런 자세로 선도 한번 그려보고 동그라미도 그려보고 사람을 그냥 실물을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기본기를 다진 후에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8번째, 정 모르겠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되게 금방 파악을 해내서 그 문제점을 고치면은 바로 확 나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클래스 101도 하고 요새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그림도 봐드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많이 길에서 헤매세요. 근데 그 길을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일로 좀만 가시면 돼요 라고만 해드려도 장족의 발전으로 확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은 역시 전문가가 좀 코치를 해주면 진짜 빨리 는다, 이걸 저도 느꼈거든요. 요새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만나서 자기 그림 보여주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9번째, 변화와 새로운 시도는 늘 반가운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할 줄 몰라요. 포토샵밖에 할 줄 몰라요. 그림 그리는 방법도 스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칼들을 다룰 수 있다면 좋겠죠. 아날로그로 스케치북에만 작업하셨던 분들도 디지털로 넘어오는 것을 무서워만 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 영역이 넓어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한테도 문제가 있어. 나도 이모티콘 만들기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새로운 툴을 접하면 더 많은 기회가 열려요.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0번째, 그림을 버리지 않는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면 내가 그렸던 그림이 몇 달 만에 바뀌어요. 발전을 하니까, 이게 나아지니까. 근데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누가 볼까봐. 그래서 그 그림들을 막 버리고 지우고 그냥 남겨놓은 게 거의 없는데 이게 되게 후회가 돼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어렸을 때 그림들이 참 지금 생각했을 때는 되게 괜찮았는데 왜 내가 그거를 그렇게 다 버렸을까? 그것도 다 기록인데 그것도 새로운 콘텐츠로 가공할 수 있었을 텐데 되게 아쉽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되게 굉장히 나중에 좋은 소스가 되고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버리지 마세요. 저장 꼭 하시고 어디라도 올려서 아카이브 해놓으시고 DB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네, 말하고 나니까 확실히 그림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이 될 것 같죠. 네,
저의 어줍지 않은 그림 잘 그리는 법에 대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몽이가 나와서 구독, 좋아요 해줘야 되는데 네, 다음에는 몽이랑 다시 나오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